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의회와 대학상생혁신포럼이 주최하는 지방정부와 대학상생혁신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남부대학교 교수 정병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학상생혁신포럼 대표이신 임재용 대표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학상생혁신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용 교수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런 대학 문제를 다루는 이런 토론에 사실은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저도 굉장히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대학 문제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제 이 대학 문제는 주로 이제 국회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많이 다뤄왔었는데 사실 대학 문제는 언제나 뭐랄까요 이 주요한 문제로 이제 언제나 부각돼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우리 사회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뭐 남북 문제나 뭐 부동산 문제, 최근에는 이제 뭐 기후위기나 이제 인구 절벽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언제나 대학 문제는 뭐랄까요 좀 뒷전으로 물러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서로 이제 뭐랄까요 단절된 문제들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이제 교육 문제나 이제 우리 뭐 수도권 집중 문제, 아주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가 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뿌리가 이제 다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이제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지금 수도권 입학 체제로 이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다 같은 뿌리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제 이 경쟁에서 이제 스스로 뭔가요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어떤다면 이 출산과 육아의 포기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이런 문제와 이제 다 결부가 돼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 것이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지방 균형 발전에 있어서 이 광주광역시가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모범적인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학 문제의 해법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방 이제 지역 발전과 이제 지방 대학 육성을 이 결부시켰던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다면 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든 것도 그렇고 이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한 그런 법률안의 근거를 만든 것도 이제 노무현 정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정책화했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지자체 대학 기반 이 소위 RIS 사업을 이제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물론 정권이 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이신 신수정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신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일부 토론회 이제 차장을 맡게 되는데요. 한 달 좀 더 됐죠. 김재영 교수님이 오늘 의회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원 이러이러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걸 같이 좀 이런 토론회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보면 어쩌겠냐라고 딱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순간 좀 약간 뜨끔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문이다 보니까 이쪽에 당연히 관심 갖고 해야 되는데 지역 대학에 관련된 부분은 그닥 눈에 많이 들어오질 않았었거든요. 저 역시도 저 이렇게 의회에서 일한 저도 그러는 데서 대부분 이제 교육청 아이들 관련된 뭐 초중고 이쪽.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시의원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재혁 교수님 제가 오래전부터 참 많은 그 의대를 있고 같이 함께 보좌했던 교수님이신데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이전부터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토론을 하신다고 하셔서 함께 듣고 또 배우고자 왔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가장 큰 중요한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일 텐데요. 그 교육에서 가장 핵심은 대학 교육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대학 교육, 지역대학 어떻게 상생하고 협력할 것인지 의회에서 함께 살피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인사드렸던 신수정 의원입니다. 이 시의회에서 제가 준비한 토론은 이게 첫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오늘 좋은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이라든지 조언하신 분들, 그 외에 시의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조선대학교 김재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잘 보이신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있으니까요. 자료도 보시고 앞에 화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학이 예전보다 훨씬 이렇게 경시되고 있는 이런 풍조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때 그 기재부 관료들 얘기를 잠깐 빌리자면은 대학은 조선업보다도 못하다. 조선업이라는 것은 그때 항상 사양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양산업보다 못한 것이 대학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고 사립대학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그 당시 기재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만큼 대학이 전체적으로 경시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학에 관해서 저렇게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코넬 대학교 그 명예 교수가 했던 얘기인데요. 대학은 두 번째 밀레니엄의 가장 중요한 창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말 중에 제일 밑에 대학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어떤 칼럼을 보고 인용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대학 문제가 어렵게 꼬이고 경시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은 좀 높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하위에 이렇게 속할 정도로 이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대학을 중시 여기고 이렇게 해서 갈수록 아주 이제 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명한 대학 그 평가 기관인 ARW에 따르면은 중국은 계속 대학들이요 세계 100위 안에 여러 대학들이 추가가 되고 또 200위 안에도 계속 추가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0위 안에 서울대만 유일하게 200위 안에도 없고요. 이런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특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될 것인가, 지역대학이 지방정부와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에는 현재 일반 대학이 11개고 전문대학이 지금 7개인데 교육도시로 명성을 오랫동안 우리가 누려왔죠. 그런데 이런 교육도시 광주가 지금 현재 붕괴될 이런 위험에 놓여 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광주의 인구도 지금 계속 140만은 유지하고 있는데 늘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줄어드는 이유가 주로 뭐 저출산도 있지만은 청소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이렇게 광주, 전남 많은 수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고령자들은 늘어가고 있고 지금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학령 인구도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특히
초중고 폐교 현황이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합니다. 물론 광주는 이제 여기가 광역시니까 뭐 그렇게 폐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이웃 지역이 한 지역이나 다름없는 멀리서 잘 안 보시겠지만은 여기 전남이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초중고 폐교율이 가장 높습니다. 벌써 2018년 3월자 통계인데요. 820개 정도가 폐교되고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다른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낮습니다. 광주가 전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 비교해봐도 청년 고용률이 이렇게 낮은 편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 수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전국에 지금 사립대학이 계속 이제 손해를 보고 있죠.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지금 적자 운영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본격적인 적자는 201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평균해서 이때부터 발생했지만은 광주 전남은 훨씬 이전부터 사립대학들이 재정 위기에 적자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언제부터 2012년도부터요. 2012년부터 광주 전남은 이미 적자 운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 전입금도 거의 우리 광주 전남의 대학들은 1% 미만, 전체 운영비의 1% 미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너무 어려운 처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대학들,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의 많은 지역 대학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써왔습니다. 피눈물 나는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이런 저렇게 다양하게 해왔지만은 거의 자구책은 다 해봤지만 상황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그럼 대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오래 전부터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GDP의 1%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확보해야 된다. 우리나라 대략 1년 GDP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면 한 20조 정도, 최소한 20조 정도. 이게 세계 OECD 평균인데 1% 정도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0.6% 정도 이렇게 쓰고 있어서 항상 이거 일본으로 제기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지역 대학에 회복할 수가 없죠. 저출산 해소,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철폐, 그리고 서울 수도권 대학의 정원 축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대학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야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학 사무를 지방 대학으로 이렇게 이관한다. 여기에 오늘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인데 제가 안경을 잠깐 써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지난 5월 달에도 110대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과제에서도 지방의 지자체로 대학의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런 것을 선포한 적이 있고요. 지방으로 대학 정책에 관한 권한들을 위임하기 위해서 직제도, 교육부의 직제도 지금 개편이 대대적으로 됐죠. 그래서 고등교육 정책실이 교육부에는 이번에 폐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해서 이번에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이 마련돼가지고 우리 초중고에 쓰일 예산의 일부를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약 1.5조 원 이것을 지방 대학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2월 1일자로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 사무를 지방 정부로 이관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자 RIS, 라이스라는 것을 구축하고
또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죠. 라이스는 이제 핵심은 종래는 이제 교육부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각 대학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광역시도에 라이스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재정들을 이쪽으로 투입하고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구조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라이스 아주 매우 관심이 지금 지대한데 금년과 내년은 시범 사업으로 매년 약 한 5천억씩 이렇게 각 지자체에 5개 시범 사업, 시범 지구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자,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전국으로 라이스를 확대하고 2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지방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지방대학에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교육부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 한계가 두 가지, 저는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현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대학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지방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또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제가 이번 교육부 발표에 한계점으로 제시를 했고, 두 번째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까지도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추세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30년 가까이 소위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황폐화가 됐죠. 그래서 이 정책만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 친시장주의적인 이런 정책, 소수 대학에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지역 대학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전혀 이번 2월 1일자 교육부 발표에 보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한계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저는 금방 두 가지 한계점과 이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는 지방으로 그 대학의 권한을 이관한다면은 이제는 지방에서는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제, 현재는 지금 초, 중, 고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런 대학까지 포함시키자. 그래서 대학을 초중고와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부터 이거 지금 고교 학점제도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중고와 대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또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제, 이것들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 두 번째 취지는 지금 초중고는 교육의 공공성이 비교적 잘 실현되고 있죠.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그래서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를 실시하게 되면 대학도 이제는 일정 정도 국가가 책임지는 식으로 이렇게 초중고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제,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자, 미국도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보면은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초중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고등교육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지방 분권화도 상당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왕에 이렇게 대학의 권한이 내려온다면은 이제는 이제 지방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자치제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학 사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입장으로 이게 좀 나눠져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학 사무를 현재 지금 현재
교육부는 광역시도에 이양하겠다. 이게 광역시 지자체. 초중고는 그대로 그냥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하고요. 이것이 이제 현 정부의 의견이라면 이건 이제 교육자치제 대학이 포함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죠. 자, 두 번째로는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에서 대학 사무만 별도로 광역고등교육청 이거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한 8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광역고등교육청을 실시해서 별도로 이렇게 뭔가 관리해보도록 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요. 이건 역시도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도기적으로는 우선 광역시도에서 이렇게 맡고 있다가 법령도 정비해야 되고요. 이렇게 저렇게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미국과 같이 현재 광역시도 교육청으로 이 권한들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그 첫 번째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제 이것이 패러다임 변화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역 대학을 공영화 이걸 추진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이게 자칫하면 시간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지금 시간 좀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보시다시피 특정한 대학들에 집중 지원하는 이런 그 신자유 이걸 이제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30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정책을 실시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고등정책으로 우리 지금 고등교육이 이만큼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정책을 시행한다. 자칫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대학 공영화를 왜 하자는 얘기냐? 이것은 대학의 피해와 지역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적은 대로 단계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서 그리고 대학의 철저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또 대학과 함께 지방을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공영화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의 현재 교직원들만 해서 약 6,000명 정도 이렇게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 글에서 이번에 최근에 그 전남대 주정민 교수가 쓴 컬럼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지역의 작은 대학이라도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컬럼을 제가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요. 자,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령 인구 감소로 어떻게 된지 지역 대학들이 다 소멸위기에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립대학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 수를 이렇게 비교해보고 대학생 수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지방대학이 급격하게 지금 위기에 있는 것들이 단순하게 학령 인구 감소가 원인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데는요, 대학 수가 약 4,000개 되고요, 일본 한 1,200개, 우리나라는 한 330개 정도 되는데 사립대학이 미국은 한 60% 정도 되고 일본은 82%, 우리나라는 86%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수는 1,200만, 미국은 일본은 260만, 우리는 240만 이렇게 됩니다. 인구는 미국이 3억 3천, 여기는 일본은 1억 2천, 한국은 5천만 정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국민 100만 명당 대학 수를 계산해 봤더니 미국은 약 12개입니다. 100만 명당 대학 수가 약 12개, 일본은 한 9개, 한국은요 불과 6개, 6.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 100만 명당 대학 수.
대학이 결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은 미국의 54%에 불과하고요. 일본은 72% 수준에 불과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통계입니다. 한 대학당 대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한 대학당 대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몇 명이냐? 미국은 약 3,000명밖에 안 돼요. 일본은 2,300명. 우리는 얼마입니까? 무려 7,300명. 7,000명. 그야말로 콩나물 교실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당 대학생 수를 보면은 미국의 2.4배나 되고 일본의 3배가 넘는다. 아주 중요한 통계입니다. 자, 따라서 실제로 지금 지역 대학들이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학령 인구 감소보다는 아주 구조적인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절박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수도권부터 정원을 줄이고 지방도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정원을 잘 고루 줄이면 훨씬 많은 대학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통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광주광역시 사립대 그러면 도대체 뭐 공영화, 뭐 시에서 무슨 예산이 어디가 있어서 이렇게 공영화를 한다는 얘기냐? 자, 그래서 광주광역시 사립대 공영화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대학들에게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를. 광주광역시 사립대의 공영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아주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낮은 차원에서 대학들을 지원해주고 지원만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 학교의 거버넌스도 상당 부분 개선을 이루고 또 정원도 줄이고 또 대학들을 앞장 세워서 지역 회생운동, 지역 재생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요.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각 대학에 들어가서요. 2022년도 결산 내역을 일일이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총 금액이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운영비 총액입니다. 이것이. 물론 국립대하고 특수법인 광주과학연 전남 교육대 여기는 뺐습니다. 사립대만. 그러니까 이 6천억 중에서 10%만 계산하면 600억입니다. 600억. 이런 10% 정도만 우선 좀 지급해 가면서 재정 여건이 좋으면 또 단계적으로 점점 늘리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의 대학에게는 정말 아주 회생에 아주 큰 단비가 될 것입니다. 10%만 줘도요. 자, 제가 뭐 조선대에서 조선대는 한 2천억 됩니다. 1년에 10% 200억이 온다면요. 조선대 정말 아주 굉장한 활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자, 먼저 첫 번째 안은 광역시도 예산 중에서 한번 확보해 볼 수 있는 것을 모색해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 이렇게 지방으로 이관한다고 했잖아요. 지방에 그 대학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인데 재정 지원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예산을 이제 통으로 주겠다. 통으로. 옛날에는 항목을 정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었는데 지방으로 대학 사무를 이관하면서 예산을 통으로 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방정부와 대학이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이 잘 상의해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재정이 좀 확보된 것이죠. 그래서 광역시도에 내려오는 이 라이스 사업 자금 금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시가 되면 한 1,000억 정도 내려올 겁니다. 21일 날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라이스 신청을 했어요. 뭐 이런 데서 일부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도에 배정된 아까 고등교육 평생지원 특별회계 이게 1.52조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항목이 이제 물론 정해져 있지만은 그런 대로 또 여기서 유도리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자금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한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여기서 일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재정 지출을 광역시도 예산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잘 이렇게 하면은 확보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데서 가능한 한 예산을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대학 위기는 곧
지역 소멸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렇게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제가 실현이 되면요, 만약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제가 실현이 되면은 우리도 지방재정교부금법의 대상이 됩니다. 대학도. 그래서 현재 지금 지방재정교부금법, 이것은 초중고에 쓰이는 이제 예산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인데, 여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현재 이 법을 보면은 내국세에서 20.4% 이렇게 확보해서 이게 초중고 예산에 쓰이고 있는데, 여기를 좀 상향 조정해가지고 대학까지 쓰이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안으로 제시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시간 얼마나 썼습니까 혹시? 5분 안에 마무리해 5분 주셔도 안에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방교부세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지방교부세는 그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마련된 예산인데, 이게 이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잘 찾다 보면은 대학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우리 광주광역시 예산을 이렇게 봤더니 교육에도요, 유아 및 중등 교육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약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4조? 아니 4천억이죠. 4천억. 4천억 정도 이렇게 유아 및 초등교육에 지원되고 있고, 고등교육은 18억 이 정도밖에 지원이 돼요. 이런 지금 유아 초 중등 교육은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이런 데서 뭔가 좀 조정하면은 대학에 배정한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산을 좀 봐봤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 중에 예산은 총 한 3조 정도 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산은요. 그 중에서 지방교육개정교부금 이것이 얼마가 내놓냐면요,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 아까 광주광역시에서 한 4천억 정도 지원해서 뭐 합계해가지고 한 3조 되는데, 지방교육개정교부금이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났고요. 그런데 작년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도저히 예산이 남아서 쓸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1,200억 정도를 이 지방재정교부금 받은 돈 중에서 1,200억 정도를 교육부에 반환한 사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패러다임을 첫 번째는 교육자치제를 포함한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제 실현하자. 두 번째로는 지방대학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책임을 지는 공용화적으로 가자. 세 번째 패러다임은 대대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우리 광주를 글로벌 도시로 한번 전환시켜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세계적인 민주주의권 평화도시고, 또 한류 열풍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중심 도시, 이런 강점들을 살려가지고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광주를 정말 글로벌 명품 도시로 한번 전환해보자. 세 번째 패러다임으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일본에 저도 이 대학을 다녀온 바 있어요. 인명관 대학, 미치메이칸 대학인데, 그 베푸시에 위치한 데 13만 정도 되는 그 도시인데, 여기 슈퍼 글로벌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86개국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지역을 이렇게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아주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대학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역 대학들은 이제 앞장서서 지역의 강점, 성장 동력을 찾아내서 대대적인 지역 부활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가지고 소멸위기에 있던 지역을 회복시킨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츠버그 도시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요. 피츠버그 시는 여기는
한때는 여기 지금 그 카네기 이 사람이 그 철강 도시를 여기 세워가지고 아주 부강한 그런 도시였는데 70년대 이후로 이게 이제 쇠락해 갑니다. 철강 산업이 그러면서 녹슨 도시로 러스트 벨트로 이렇게 전락되는데 이때 대학들이 지방자치대학으로 강력하게 나서서 금융, 교육, 의료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면서 지역 소멸을 극복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 지금 한 10여 개 제가 소개를 했어요. 너무나 그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다 소멸돼가 그런 지역을 이렇게 살린 대표적인 사례들. 존스 홉킨스 대학도요. 볼티모어시가 당시 인구가 100만에서 62만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대학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아주 성공적인 잘 사는 이런 살고 싶어하는 이런 도시로 이렇게 재생했다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외에도 스웨덴도 있고요 등등 여러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이런 정도로 일단 마치고 이따 또 토론 때 뵙겠습니다. 네.